맹지훈을 위한, 맹지훈 하나만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렛츠고. 하나. 상사 동기라고 했어. 상사가 뭐야? 사랑. 서로 그리움, 생각. 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괜찮아, 은준아, 어깨 펴. 척추 펴. 자, 그래요. 자, 겨울방학 때 우리가 했다고. 뭘 했게? 그렇지. 제목이 영영전이었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았니, 얘들아? 네. 맞아요. 자, 영영전이 뭐였냐면, 뭐에 짜가리더라? 우리는 고전 산문할 때는 항상 진가리가 있어야 된다 했지? 뭐가 진가리? 영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 국녀. 힘있게 해야지. 그래. 아픈데. 미치겠네. 자, 뭐라고? 운영전이 진깔이고 얘가 수능에 나왔던 아이. 이해했나? 자, 얘가 진깔이고 얘가 짜갈이야.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작과 달라진 게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르고. 그래서 대한민국 고3이면 운영전은 전부 다 알아요. 왜? 기출을 풀어봤잖아. 다 머리에 있잖아. 어디서 봤어. 그 운영전에 운영이가 뭐하는 아이였더라? 공녀. 그래, 궁녀였어. 자, 잠시만. 얘 누구랑? 김진사하고. 내가 했다고. 궁녀, 운영이하고 사랑하는 얘기야. 그래서 운영이하고 운영이 친구들이 막 궁녀들이 도와줘. 그런데 궁녀는 저보다 누구 여자야? 왕. 여기는 왕작. 안평대군. 안평대군의 여자가 그게 뭐냐면 이게 제일 문제였어. 신분적 제약. 그리고 때가 지금 세조때기 때문에 완전히 중세 질서가 확실하다. 완전 사회가 빡빡해. 그래서 궁녀랑 진사의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말인지 알겠지? 이거 불륜보다 더한 거야. 차라리 불륜이 나. 잘 모르겠어 사실. 불륜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신분적 제약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끝에 운영이 다이. 얘도 다이. 그래서 운영전이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무슨 결말? 네, 비극적이야. 새드 엔딩이었어. 자, 얘가 진깔이야. 그러면 뭐를 가져오냐? 가장 기본적인 신분의 플롯은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요건 또 이거야. 공통점이겠지? 자, 그런데 영영전은 노세해봐. 원작이 먼저가 짜가리가 먼저가? 원작. 당연하지. 얘는 중세 때고 짜가리는 뒤에 와서야. 이제 근대적인 의식이 막 생겼어. 씨발 궁녀라고. 미안. 시간이 아직 입금 안 되는데. 미안, 시간아. 자, 나도 그래. 아니 궁녀라고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자, 이제 신분 해방에 대한 기운이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이때가 배경이면 절대로 궁녀가 뭘 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점점점 이제 서민들이 막 올라오면서 궁녀도 결혼도 하고 뭐 궁녀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요동치더사야. 이제 그 민중의 소망이 여기는 이제 박히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민중의 소망대로 궁녀가 아니더라도 자기 신분적 제약이 있던 아이들이 팡팡 터진 애들 대표적인 애가 춘향이잖아. 기생 딸이 나중에 정승 부인이 되잖아. 이제 그건 사람들의 소망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서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끝에는 무슨 엔딩이냐? 해피해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해나? 그러면 기본적인 신분과 플롯은 동일하나 서민들의 열망이 반영돼서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원작과 짜가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걸, 자, 이제 수능 버전으로 말하면 민중의 소망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근대의식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개념학습이라서 보기가 없는데 만약에 실제로 수능에서 만난다면 이 아이는 보기 안에다가 시대 상황이나 서민의식에 대해서 언급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오케이? 촬영할 때 틀어막으면 되겠지. 참아야지. 본문 갈까요? 자, 렛츠고. 자, 앞부분
부분 줄거리부터 나오네요. 야, 우리 수능태가 몇 쪽이야 이거? 어딨노? 몇 9쪽이야? 19야 19. 자, 소문난 풍류랑 김생 동글빼 있죠. 풍류랑이 먼저 알아. 좀 노는 남자다 사실은. 풍류하면 좀 노는 애야. 시중에 말을 탄 채 왕자인 희산군의 밑줄 쳐. 회상군이가. 미안하다. 회상군의 시녀 영영을 목격함부터 영영동글. 자, 남주하고 여주가 나옵니다. 그럼 남주는 사대부 남자이고 여주는 억압된 궁녀입니다. 궁녀 땡땡 억압된 신분입니다. 자, 목격한 후부터 그녀를 사모하던 중 영영의 이모를 통해서, 자, 영영의 이모 밑줄 쳐. 운영전도 누가 도와줬댔지? 옆에 다른 궁녀들이 도와줬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영영의 이모가 조력자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조력자입니다.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김생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자, 기쁜 마음과 슬러시, 두려운 마음. 자, 내적 갈등하고 있네요. 근데 왜 기쁨하고 두려움이 둘 다 있냐? 만나는 건 기뻐. 이해했나? 그런데 혹시 약속 장소에 안 올까봐 두려워.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책상에 기대어 앉아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정오가 되었는데 그림자 하나 나타나지 않자 가슴이 밑줄 쳐. 가슴이 답답 열이 오르기. 얘들아 이게 뭔지 아니? 상사병입니다. 그래도 바보처럼 꼼짝 않고 있으니 마치, 자, 광팬 발라. 그 모습이 설이 맞은 파리 같았다. 자, 서술 방식이 고전 소설에서만 볼 수 있어요. 얘를 뭐라 하더라?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뭐라고 하지? 하고 문 닫죠. 이것도 대답 못하는데. 영업 심하이다. 이걸 뭐라 하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이 누구에 대해서? 김생의 간절한 기다림에 관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견디다 못한 김생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부채로 대들보를 치며 노파가 누구게? 그렇지, 영영지 이모. 기다리는 눈은 뚫어지라고 근심 쌓인 애는 끊어지라고. 많은 행위들이 지나는데 영화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희망은 끊어진 게 아니야. 그냥 안 오면 어떡하지? 노파가 위로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파의 말하기 방식. 앞에 위로하며 말하기니까 무조건 위로야. 뭐를 활용해서? 속담을 수능에서 뭐라고 해? 옛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죠. 저렇게 자신 있다 요즘에. 2등급 찍고 나서 너무 자신감 만만하다. 자, 옛말이라는 선진한다. 관용적 표현을 활용해서 위로의 말하기를 하고 있답니다. 다시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를 위로하는 말하기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잠시 후 창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차 가까이. 그럼 누가 뚝뚝뚝뚝 걸어오는 거야. 그녀가 왔습니다. 김생이 깜짝 놀랐어. 영영이었어요. 오늘 첫 만남이거든요. 이게 김생은 손뼉을 치면서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좋아했습니다. 만난다고. 자, 노파 역시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자면 기뻤어. 자, 그러면 노파는 둘이서 빡빡 잘 됐으면 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영영이 집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쏴한 거야. 이모 집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대문 앞 버드나무 아래에서 밤비터를 가진 말이 길게 울고. 자, 말이 길게 울고 밑줄 쳐. 뜰가에 서늘한 그늘 아래서 하이 주늘어져 밑줄 쳐. 아니, 우리 이모 집에 갔는데 갑자기 람보르기니 서 있고 사람들 밑에 집선을 쫙 있는 거야. 그럼 어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걸 묘사하잖아. 자, 집안 분위기 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을 암시합니다. 다시 집안 분위기를 묘사 또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라고 나오겠지.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영 뭔가 머뭇. 그렇지. 갑자기 우리 집 아닌 듯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감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짐짓 영영을 부려. 야, 너 의심하지 마. 이모가 빨리 들어와. 너는 이 도련님 모르냐? 이분은, 자, 출발하. 내 죽은 남편의 친척이라. 처음에 정체를 숨겼어요. 그럼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영영은 속았습니다.
맞잖아. 처음부터 속았죠. 그래서 남편의 친척이야. 마침 누추한 우리 집 오셨다가 장차 손님 전송을 잠시 머물렀어. 네 보러 온 거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넌 어째서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내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네 부모님 제사를. 자, 오늘 영영이가 이모 집 온 이유가 뭐라고? 엄마 제사야. 부모님 제사야. 그러니까 안 올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가 딱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진을 치고 있었죠. 남자가. 장난 아니지. 여자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은준아. 알겠지? 우리 은준이 참 척추가 많이 휘었구나. 괜찮아, 은준아. 괜찮아. 자, 너무 쳐다보지 마라.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다 지금. 자, 그만. 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영영이 노파 말대로 아니다. 어떻게 됐지? 네 부모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너는 안으로 들어와. 출발라. 안으로 들어와. 빨리 술상 차려서 도련님께 한 잔 올리는 것이 좋겠다. 됐나? 자, 만남을 뭐 하고 있습니까? 주선합니다. 이제 가까이 갑니다.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 받들고 들어왔어. 노파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어. 술이 약간 들어갔어. 그러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도 들어와. 여러분, 안 오빠가 술 한잔 먹으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는 순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지나가다가 여기 들른 거죠. 오빠들이 꼭 자기 믿으라거든.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아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선배들. 집에 데려다 준다 하면 술 먹고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알지? 선배들 데려다 준다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지 여러분? 누나 선배도 마찬가지야. 알지? 여자 선배도. 차 태워준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영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마주대하지 못했다. 이에 노파가 영영에게 말했다. 너는 자 광팬 깊은 궁중에 생장하여 세상의 깊은 궁중에 생장하여 광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궁중이야. 영영의 신분적 제약이죠. 영영의 신분적 제약이죠. 세상의 정리가 어떤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능히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술잔을 주고받는 것이 예의라는 걸 알지 않느냐. 이에 영영은 술잔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쾌한 듯이 향기로운 술잔을 어렵사리 잡고서 살짝 기분 안 좋아서 그 첫 만남에서 여자는 별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는 노리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회상군 댁으로 남몰래 들어가 인연을 맺지만 자, 영영의 광팬, 영영의 처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광팬. 자, 여기서 신분적 제약이 다른 말로 하면 혼사 장애 모티프라고 하죠. 결혼 못하는 이유가 신분이 달라서야. 여러분 이거 많이 봤어요. 이생규잔전의 첫 번째 이별, 그 다음에 춘향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고전 산문에서 할 것도 이게 하나 나오거든요. 남녀 집안의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 근데 이거는 뭐 중세 질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런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장원으로 급제하다. 이게 달라. 시간이 흘렀어. 얘네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이 과정이 늘 똑같았거든. 근데 얘네는 사랑했다가 중간에 헤어졌어. 다시 재결합해. 그 사이에 양쪽의 그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지금 됐나요? 그 다음 갑니다. 자, 3일 있잖아. 봐봐. 신분적 제약이 있는 건 봉건적 가치관이지. 그럼 이걸 극복하는 게 무슨 적? 근대적 가치관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신분 제약 때문에 결혼을 못 하잖아. 자, 처음에 둘이 만날 때는 둘이 좋아서 만났지. 그럼 자유연애야. 자유연애는 봉건이야, 근대야? 근대야. 자, 그런데 신분 제약 때문에 안 돼. 이건 뭐야? 봉건이야. 그럼 얘 뭐가 충돌되는 거게? 가치관의 충돌이야. 봐봐. 자유연애하고 신분 제약은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 얘가 근대적 가치관. 자, 신분 제약이 봉건적 가치관이야. 그러면 자유연애 하지만 신분 제약 때문에 헤어지는 건 두 가치관이 뭐 하고 있는 거?
충돌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근대로 오지 못하고 완전히 중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치관이 충돌되는 시기인데 이거 하나 적으세요. 이행기란 말도 있었어요 한번 내 기억에. 자, 충돌 말고 갈등 되지, 변화 되지, 얘나 자, 3일 동안의 육아에서 3일 육아 뭔지 아나? 뭐 한 거야? 장원급제에서 3일 동안 파티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3일 육아에서 그러면 3일 동안 육아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 입신양명이야. 그 유교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남자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했나? 유교 사회에서 유교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다른 것만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왜? 권리가 얻었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3일 동안의 육아에서 김생은 부터 뭐 그거 나오겠네요. 묘사 나오겠네요. 머리에 개수나무를 꽂고부터 가려서요. 상하로 된 호를 잡았다. 앞에서 두 개의 일산이 양산입니다.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이하였으며 좌우에 비단을 옷을 입은 광대들이 자 밑줄 칠까요?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악궁들이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가로다다. 자 묘사하는데 포인트가 이거야. 자 연예인들이 앞에서 뭐 하면서가 공연하면서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할게 구경하겠지. 그런데 구경하는데 마침 누가 구경하나 가자.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이냐 바라보았다. 입신양명해서 엄청 신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기가 호탕해져. 자 술이 돼서 업됐어. 책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봤는데 갑자기 한 집 내모치세요. 여기가 회상군댁입니다. 누가 있는 곳? 영영이가 있는 곳이야. 회상군댁이야. 자 그래서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자 높고 자 그 다음 또 묘사 나와요.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로 빙빙 둘러 있으면 그럼 담장을 100걸음 갈 정도면 엄청 넓은 집이란 얘기잖아. 한 담을 100걸음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푸른 기아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는 희롱하듯 별들은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어. 김생이 누구 집이라고 부르니 곧 회상군 댁. 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출발라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 남자는 100% 근대적이야. 첫 번째 만남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지금 영영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작전을 짜잖아. 맞지?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노파를 섭외해서 그 집에서 기다리고 1번. 두 번째 말에서 떨어져서 연기해서 들어갈 거야 지금부터. 얘나. 그러면 얘는 적극적 사랑에 적극적인 애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야? 근대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잖아. 자유연애 사상이고 근대적 남자입니다. 전략적으로 여자를 이렇게 쟁취해야 된다. 은주는 알겠나? 그렇지만 얘 뭐가 있게 권력과 돈이 있잖아. 그래야지 여자가 따라온단다. 손은 왜 그랬니? 뭐에다가? 자전거 타고 등교하다가. 자전거를 손으로 자전거 손으로 타는구나. 근데 왜 손이 왜 다치지? 그냥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때 그 자전거리 나한테 맡겨뒀던? 그래. 걸어 다녀라 그냥. 자, 그 다음 봐. 어디까지 했는 거야? 떨어져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몰려들었다. 저자처럼 뭔데? 오케이, very good. 저잣거리. 뿌듯해. 저잣거리는 시장이야. 작거리. 작거리. 그냥 시장이라 적어라. 이때 회상군은 회상으로 광표 발라. 회상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밑줄 쳐. 자 그러면 혼사 장애물이 뭐 된 거야? 제거된 거죠. 혼사 장애물의 제거입니다. 혼사 장애물의 제거.
국민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자, 부인은 누구 부인이게? 그렇지. 회상군의 부인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출발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다. 앞에 광대들의 재주 부리고 보이지? 자, 연결해봐. 자, 여러분 이 소설은 조선 전기인 것 같아요? 후기인 것 같아요? 포기야. 그래. 자, 앞에 3일 육아에 광대가 있었고, 광대가 있었고, 회상군 부인이, 이거 안 좋은데, 부인이 론리했어. 외로워. 그래서 광대 보고 싶어. 뭐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어떠냐면, 지나가던 광대를 우연히 나왔다가 봤어. 재밌었어요. 얘나. 그게 고전소설 무슨 성이야? 우연성인 거야. 근데 여기는, 자, 3일 육아를 하기 때문에 광대가 따라오고 선후와 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탈피해서 점점점 개연성 있는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굉장히 후대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나? 그래서 선지에서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뭔 말인지 알겠나? 우연성이란 단어하고 이 소설의 전개는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우리 수연이 알겠어요. 오늘 첫날인데. 쟤 원래 조용해? 아니요. 그래. 아직 연기하는 거구나. 누구랑 제일 친한 거니 지금? 다 친하다던데? 아무래도 저죠. 어저께 어머니는 소윤이를 얘기하셨다. 소윤이하고 아신이를 얘기하셨다. 이걸 왜 하노?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떻게 한 자리에 난 걸 어떻게 아시고 소윤이는 아신이요 이렇게 괜찮네 이러면서 또 혜원이 얘기하고 다음 얘기 있으면 내가 또 바로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정말 성견지로 있으셨어 이렇게. 자, 우리 1등 뭐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제주가 보고 싶어서 여기는 개연성이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새를 부축해서 서쪽 각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했어. 지금 쓰러졌을 때 데리고 왔어.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지러워 깨닫지 못하는 듯이지. 전부 다 연기야. 그래서 꼭 대학 가서 오빠들이 술 취해서 기대면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서세요. 주체적 있는 걸음을 걸으세요. 은준아, 거꾸로 여자들이 기대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올려줘. 알겠어? 그건 다 여자들이 술이 별로 안 취한 겁니다. 자, 제가 둘 다 당해봤죠. 자. 그런데 기댈 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기대고 기대는 놈은 개 같은 놈이 기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똑바로 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내년에 대학 갈 거니까. 와 대박. 그래서 근데 그 어디고 시대 거기 안 가고 대학 갈 거면 꼭 대학 갈 것도 가르쳐놔야지. 이상한 놈들 많단 말이야 요즘에. 무서워. 자, 뭐랬는데 설렌다. 내년에 가서 설레라. 설레기만 하면 안 되잖아. 가야 설레지. 내년에 여기 또 있으면 어떡하려고. 자, 그 다음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노를 다 펼쳐봤어. 궁중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풀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리를 들이고 있었는데 주름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어.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 계속 찾고 있었어. 없었어.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녀의 세상을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 보고 가서 울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어. 이는 바로 영영이 밑줄 쳐.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 자, 김생에 대한 영영의 그리움이죠. 그러면 사랑이 ing네. 뭐 또 잊지 못하고 계속 몇 년 있다 쳐오고 이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혜원아. 끝나면 바로 다음 차를 타야 돼. 알겠어?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내가 제일 찌질한 년들이 헤어진 놈 다시 만나고 헤어진 년 다시 만나고 차단받지 않고 계속 연락받아주고 인스타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러다가 인스타도 칼치다 나갑니다. 제가 당했던 스토리입니다. 전전 남친한테 그랬습니다. 저 진짜. 그런데 혜원아,
내가 만났던 중에 걔가 제일 개새끼였다 지금 생각해. 저도요. 그런데 개새끼니까 계속 궁금하긴 했어. 맞죠? 저도요. 저는 니보다 내보다 낫다. 나 환승이별 당했습니다. 잠수 이별에 환승 이별이었습니다. 잠수 탔는데 새벽 3시에 계속 내가 카톡 보잖아.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봤거든. 카톡 부에 어떤 여자랑 같이 올라와 있었어. 나한테는 연락이 안 됐었는데 내 일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개빡치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지금은 상처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들한테 인색해져서 지금 킹콩 씨한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쓰레기였습니다. 갑자기 그 쓰레기 내가 말했나? 그 쓰레기 친구가 요 앞에서 가게 한다고. 네. 그 쓰레기잖아. 그 가게 망해서 바뀌었더라. 자, 이러한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철량할 기지 없었다. 그러나 딸은 이미 얻어졌어.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제 연기 오지죠. 이것이 어딥니까? 알잖아. 진짜 짜증난다. 궁중에 늘 노빈 장익이란 자가 회상구등이다. 더욱 놀라는 척하며 내가 어떻게 알면 나 진짜 재수없다 이 남자. 장혁이 살들어맞아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어. 이때 부인이 출발라.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녀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어. 자, 이게 재회의 계기입니다. 이 남자는 모든 전략을 짜고 연기를 하고 중간에 항상 조력자가 있네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그럴 때 영령은 차를 다 올리고 앉아서 편지 한 통 동그랗게 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도 나왔어? 운영전에도 나오죠. 편지. 얘나. 자, 그러면 원작과 운영전하고 똑같은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상사동기는 여기까지.